모두가 잠든 밤, 불안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3년 전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다는 재혁 씨. 지금 직장 이직을 하게 되면서 회사에 가장 가까운 곳 구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전세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약은 제가 이제 2월 했었어요. 2019년 1월 전세 계약을 한 뒤로 3년간 살았던 전셋집. 그런데 몇 달 전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6월 달에 자기가 여기 집주인인데 월세가 안 들어와서 연락을 해봤다.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네. 보증청에 월세로 알고 샀다고 그러고 아니 나는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서 전세금을 내고 산 거다. 그때 등기부등 한번 더 띄워봤거든요. 네. 했더니 그 사이에 이제 매매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아니 지금 전세인데 월세라니 이게 무슨 얘기죠? 나도 모르는 새 집주인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월세라며 연락이 온 건 마지막 집주인. 이사 문제로 다시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자신도 사기의 피해자라는 말뿐. 너무 황망했죠. 사실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집을 빼주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못하겠다. 1억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재혁 씨. 집주인은 누구한테 사기를 당한 건가요? 한편 비슷한 시기에 한 신혼 부부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답니다. 집을 보고 나서 사장님이 돈 벌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어디라는 법인 회사가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은 회사다.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 월세 세입자들이 산다. 종부세 때문에 지금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은 월세를 받고 있으면 된다. 거기 월세 세입자들이 산다. 정말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시작된 거죠. 한 법인 회사의 사정으로 싸게 나온 집. 신혼부부는 1억 5천만 원 하는 집을 거의 반값에 샀습니다. 이야. 게다가 이 집엔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어 다달이 월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솔깃하죠. 솔깃하죠, 이 정도면. 4개월간 부부의 통장엔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이야, 넉 달간. 이렇게 쉽게 돈 벌을 법이 있었어. 나 왜 이제 알았지? 이런 마음으로 한 거지. 자, 월세 받고 있는 거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부동산을 갔는데 너무 쉽게 알았어요. 사장님 여기 몇 호에 누구 살아요? 그거 내가 전세 세입자 줬는데? 부동산 가자마자 배우. 가자마자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윤준 장님이었지 우리가. 한 집에 2장의 계약서. 집주인 부부가 본 월세 계약서는 위조된 가짜. 월세인 줄 알았던 집엔 집주인도 모르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수상한 영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A4 용지에다가 그 물건을 다 적어왔더라고요. 부동산 법인이 있는데 얘네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다.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세금 문제도 가중이 되고 이래서 거의 반값에 지금 파는 좋은 기회가 있더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단 싸고 월세도 나오고 하니. 한 법인 회사에서 내놓은 집들 모두 원가의 반값입니다. 실제 높은 금액의 월세도 확인됩니다. 반값에 사면 비싼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일명 부자 만들어주는 집 리스트. 야, 사기만 하면 부자 되는 겁니까? 서민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줄 수 있어서 좋다, 자기네들은. 부자 만들어주는 집의 실체는 모두 월세로 둔갑한 전셋집. 투자를 했던 집주인들은 졸지에 전세 보증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아이고. 부자 만들어주는 집을 매매했다는 부동산들을 찾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찰에서도 뭐 피해자를 찾고 있나 봐요.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대부분 폐업하거나 잠적한 상황. 주변 부동산들은 알고 있을까? 뭐를 그렇게 맨날 뭐를 그렇게 계약을 해? 그러면 그런 게 있어. 맨날 이렇게 하고 뭐 나한테는 잘 말해. 그렇게 지금? 네. 수술을 많이 받았나 보죠. 왜냐면 수술을 많이 줘야 하지. 그 법정 수술을 받거나 안 하잖아요. 전셋집을 월세집처럼 매매한 공인중개사들. 그 뒤엔 고액의 중개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물건지가 서울에 있었고 뭐 평택 여러 채더라고요. 그게 다 가져온 거예요? 그 물건지 원래 발생은 쪽에서 컨설팅으로 전해줘. 전부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뭐 준비를 해서 사기 매물 리스트의 출처가 하늘부자 주식회사라는 공통된 증언.
제작진이 만난 피해자들의 주택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수없이 등장하는 이름, 하늘부자 주식회사와 홍희진. 홍 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는 하늘부자 주식회사의 대표입니다. 아하. 전세를 들어가 있는데 전세입자가 없는 것 같이 해서 매수인들한테 파는 거죠. 입질적 그 사람들도 이중적인 피해를 보는 한 사람도 문제고 찾고 있는 사람도 문제고 피해금으로 접수된 게 360억 정도. 하늘부자 주식회사에서 매매한 주택은 전국에 총 413채. 전세 낀 주택을 사온 다음 월세 낀 주택으로 속여서 팔았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와 속아서 산 집주인 모두 피해자가 됐습니다. 아이고야. 회사를 어떤 회사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대기업 뭐 이런 사람들이랑도 막 신문이 있고 뭐 그렇게 들었어요. 법인이 대표잖아요. 와이프잖아요. 그분을 이용한 거예요. 아나운서래 이렇게 되니까 아나운서가 솔직히 사기를 친다고 생각도 못 하신 거죠. 피해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던 이유. 수년간 뉴스 진행을 담당해온 지역의 간판 앵커 최기태. 그가 하늘부자 주식회사 홍희진 대표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뉴스의 전달자. 유명 앵커 최 씨라는 보증수표를 달고 하늘부자 주식회사의 집은 날개도 친 듯 팔렸습니다. 그 결과 수백 채의 집을 매매한 부동산계의 큰 손이 된 홍희진 대표. 홍 씨가 대표로 있던 문제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시내 중심가 오피스텔에 위치한 하늘부자 주식회사. 홍희진 대표 앞으로 온 수많은 등기들.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 씨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취재 도중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네네. 씨가 저희 누나고 매형이 시키는 대로 한 거고 매형은 또 얘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죄를 뒤집었을 사람으로 누나를 세우고 얘가 잡은 거야. 타겟을요. 직접 연락해보라며 제작진에게 홍희진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한 동생. 이들은 왜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온 걸까? 의외네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본데요? 안녕하세요. 최 씨와 두 딸을 둔 결혼 30년 차 부부 홍희진 씨. 그러니까 사기를 저지른 회사의 대표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 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내 돈 내놔라 뭐. 네. 일단 안 내놓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거다 뭐 그런 협박 문자들도 오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의문의 문자를 받았다는데요. 홍 씨의 가족 사진을 보내면서 돈을 돌려달라 말하는 사람들. 것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소환 조사 시작되겠죠.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고 나서야 사기 피해자인 줄 알았답니다. 되게 억울하다는 입장이시고. 저는 그냥 가정주부고 남편 시키는 대로만 다 했어요. 그때 남편이 회사에 있을 때니까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이름으로 한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안 했고 네. 그러니까 뭐 큰 건물들 그런 거 사고 판다. 자신을 회사 대표로 만든 사람이 남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 서로 계속 저한테 지시를 하거든요. 뭐 외도형 인강 떼라고 하고 뭐 돈 붙이라고 하는 거에 가끔씩 계약하러 저도 오래요. 네네. 그분들이 다 세팅해 놓은 거 상태에서 대표님 여기 와서 사인하세요 그러면은 앉아서 네, 사인하고 그 다음 주 사인하고 그때는 몇 건을 계약하셨던 거예요? 한 10건씩 하기도 하고. 이게 도장을 찍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안 했? 그냥 그렇게 계약이 많구나 막 이렇게. 잘 되네. 네, 잘 되네. 이야. 아무런 의심도 없었답니다. 직접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에 서명도 하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의 지시였다는 주장. 홍희진 대표의 동생은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고 싶다 말합니다. 이제 누나는 아예 모르고요. 누나 아예 몰라요. 사건 터져가지고 그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찾아왔을 때 안 거죠. 누나를 바지 사장으로 만든 사람은 이분이에요? 네, 이러저러 알고 있죠.
착하게 생겼어. 눈 동그랗고 약간 보호 본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 사람 누굽니까? 너한테 뭔가 이렇게 선물을 좀 해줄게. 선물이란 뜻은 뭐냐면 2억짜리 물건이면 1억에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형이 윤사랑 회계사가 연락 갈 거야. 그래가지고 야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연락이 딱 온 거예요. 매형이 소개해준 하늘부자 주식회사의 윤사라 회계사. 그녀의 안내에 따라 집값 1억 원을 송금했지만 집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 등기도 못 받았고 그냥 졸지에 그냥 1억만 날리게 된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와의 대화에서도 등장하는 윤사라 회계사. 근데 이제 저는 그 회계사 제가 아까 그 명함 보내드린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거기서 이제 뭐 다 해드릴 거예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평범한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 가명 윤사람 회계사로 행세를 했죠. 매형만 알고 있는 겁니다. 매형과는 내연 관계였기 때문에 네. 그녀의 진짜 모습은 앵커인 매형의 내연녀. 이야. 좀 놀랐거든요. 이제 보도국에서 한참 그 메인 앵커맨 8시 뉴스하고 많이 나왔어요, 매형이. 그때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기획한 게 있었는데 근데 작가 모집을 했대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응모를 해온 거예요. 한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동료로 만나게 된 두 사람. 윤사라 회계사의 본명은 손나연. 15살 어린 방송 작가였습니다. 10년 넘게 지역 방송국을 돌며 방송 일을 해온 손 씨. 동료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방송 원고뿐만이 아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참 열심히 산다. 재테크를 잘한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았지. 거기에 뭐 개입될 줄 몰랐고. 오피스텔 이런 거에 이제 뭐 그런 투자 실력이 좋았고 그렇게 또 평판이 있었고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닐 정도였으니까 갈 때마다 아주 좋은 집으로 갔어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한 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윤사라를 고소를 해. 어차피 횡령으로 고소를 해. 다만 을 고소하지는 말아줘. 왜냐하면 나는 경찰에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윤사라고 소문은 절대 나면 안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윤사라란 게 밝혀지면 나는 숨어야 돼. 결국엔 밝혀질 거예요. 감출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윤사라가 이라고 네. 저 말하는 게 그냥 죽을게요. 주범은 윤사라다. 왜? 윤사라는 가공의 인물이잖아요. 네, 경찰이 윤사라 쫓는다? 어디 있는 줄 알고, 누군지 알고, 주인 번호도 모르는데. 널리 알려진 유명 앵커의 아내. 그녀의 반값집에 속아 수백억 원을 잃은 사람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사기극을 써내려간 사람은 윤사라 회계사라는 가명 뒤에 숨어있던 방송작가 손 씨. 자신이 하늘부자 주식회사 대표의 홍 씨인 듯 연기까지 합니다. 제가 스톤폰이 한 5개 됐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그때 확보했던 번호가 4개 정도 있었어요. 지가 받아서 하는 거야.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그게 제가 고요. 그냥 세입자한테 저한테 이 번호를 알려주시고 예. 직접 연락하라고 해주시고요. 예. 네, 물건 있으면 저한테도 그냥 연락 주세요. 네. 야, 대단하네. 그냥 뭐 물건 국내로 짠 거. 네. 사실 그게 네네. 많이는 못 사고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사니까. 네. 이야. 손 작가가 보낸 문자를 살펴보면 전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라며 홍 씨의 신분증까지 보냈습니다. 자신이 국세청 직원과 검사라며 보낸 문자들. 검사까지 사칭했다고요? 손 작가의 연락처였습니다. 검사라고 했던 사칭했던 문자에 이렇게 여기로 그 문자 날린 번호가 위에 적혀 있잖아요. 네. 뭐예요? 임대인이 됐다가 임차인이 됐다가 검사가 됐다가 세무서 직원이 됐다가 처음에 얼굴을 변신을 하는 거예요. 야. 하늘부자 주식회사 홍 대표, 윤사라 회계사, 국세청 조사관, 검사까지 모두 자신이 만든 사기 시나리오의 가짜 배역일 뿐입니다. 앵커 최 씨의 입장은 어떨까요? 집 앞엔 피해자들이 보낸 내용 증명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는 방송사에서 퇴직하고 수사를 받으며 손 작가와 법적 공방을 준비 중인 최 씨. 그에게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한 그런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한마디 얘기하면 뭐 알아서 온 거 다 써오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손 안 대게끔 잘해오는 스타일. 하늘부자 주식회사를 설립하자는 것도 아내 명의를 빌리자는 것도 모두 손 작가의 생각이었다 주장합니다. 그게 뭐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재테크에 굉장히 능한 사람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었고 나는 부동산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법인을 좀 이제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길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근데 겸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제의를 그렇게 한 거죠. 아, 그녀의 애칭은 황금돼지. 왜 황금돼지 이름이? 나한테 불을 갖다 줬다는 상징으로 내가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제일 비싼 아파트에도 살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사주고. 예? 시키려면 비싼 자동차도 뭐 바꿔주고.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능력이 있구나. 외제 자동차 슈퍼카 아니? 예. 굉장히 나한테는 행운을 갖다 준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난 내 인생에 은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완전히. 비싼 차에 좋은 집, 생활이 풍족해질수록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최 씨가 손 작가와 주고받은 메시지. 아내 신분증을 가져오라 하네요. 인감도 떼오라고 하면서 뭐 말 시킵니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고, 이게 정상 거래가 아니고 이게 불법 사기 거래라고 내가 알았다면 단 한 건도 내가 서류 같은 걸 안 떼줬죠.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된 손 씨. 아이고 참. 취재를 요청했지만 손 씨는 재판 중이라 응할 수 없다 답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교도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수용자 만났는데요. 재판이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의하겠다고 의사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는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손 씨의 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윤사라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까지 사기극에 가담한 손 씨. 동생은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을까? 언니가 무슨 회사에서 뭘 일하는지도 아예 모르셨어요? 윤사라 회사로 하셨던 그러니까 회계사 그런 거를 그렇게 아는지 전혀 몰랐어요. 언니가 원래 부동산에 약간 좀 많이 아셨어요? 엄마가 부동산 하긴 했는데 언니는 그렇게까지는 아마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니가 다 한 거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회사 대표고 같이 살고 있는 부인 명의랑 전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사고를 끓일 수가 있나. 언니도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죄값 받고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자기도 억울하다 이거예요. 며칠 뒤 취재를 거절했던 손 씨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며 최 씨 부부의 거짓말이 밝혀질 거라는 손 씨. 서로를 거짓말쟁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 고통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피해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기 전세 끝나면 좋은 보금자리 얻어가지고 가족까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돈이었죠. 가만히 있는데 재산이 날아간 이런 상황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 꾸민 사람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 일이 벌어진 거고 이제는 너무 스트레스라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일을 빨리 잊고 사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휴. 피해금 360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 와, 금액이 너무 큰데요. 6천 원이요? 네, 잔액이 영원이구나. 영원이네요. 잔액이 영원이에요. 그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 거죠? 얘가 눈이 멀었던 거죠.
아무런 의심이 없었어요. 아무런 의심이. 사기 범행에서 그 책임에서 100% 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